화를 이기는 불편한 심리학, 분노 뒤에 숨겨진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노에 대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카시나 다카유키 작가의 화를 이기는 불편한 심리학입니다. 혹시 주변에 화를 자주 내거나 갑자기 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혹은 내 안에 분노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이 책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노의 원인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착한 사람도 화를 낸다. 우리 안에 느슨한 사이코패스. 혹시 스티브 잡스가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잡스는 뛰어난 혁신가였지만 동시에 폭언과 갑질을 일삼는 모습으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도 특정 상황에서 분노가 폭발하면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느슨한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진짜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사이코패스와 유사한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며 심지어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분노의 뿌리를 찾아서 5가지 마음의 버릇과 12가지 분노의 근원. 그렇다면 왜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하게 될까요? 이 책은 그 원인을 5가지 마음의 버릇과 12가지 분노의 근원에서 찾습니다. 마음의 버릇.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노력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다. 강해지고 싶다. 완벽해지고 싶다. 분노의 근원. 존재하지 마라. 너 자신을 부정하라. 친하게 지내지 마라. 소속되지 마라. 성장하지 마라. 아이처럼 굴지 마라. 건강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성공하지 마라. 중요한 사람이 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느끼지 마라. 이러한 마음의 버릇과 분노의 근원은 주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데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3. 분노를 다스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이 책은 단순히 분노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먼저 자신의 분노 유형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공격 유형에 맞춰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분노를 다스리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적 기법들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분노에 압도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더욱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혹시 지금 누군가의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혹은 내 안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분노의 심리학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책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5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화를 이기는 불편한 심리학. 저자 다카시나 다카유키. 출판일 2024년 6월 26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화를 다스리는 심리학을 알자. 책 소개. 화내는 상대를 이기는 심리적이고 실질적인 무기. 학교 친구, 교사와 학생, 동호회, 직장, 연인, 부모와 가족, 이웃 등 누군가 괴롭히거나 공격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급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있다. 평범한 사람도 어떤 계기로 인해 화와 분노를 일으키며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행동을 할 수 있다. 심리적 이론의 근거에서 평범한 사람을 돌변하게 만드는 5가지 마음의 버릇과 12가지 분노의 근원을 통해 공격하는 심리를 파헤치고 공격하고자 하는 상대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방법부터 공격을 가하는 상대에게 반격하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한다. 저자 소개. 저자 다카시나 다카유키 교사.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교사가 되어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직접 경험하면서 홋카이도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심리학적 기법을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가가 그들의 심리와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인 심리사이자 임상심리사, 1급 교류 분석사로서 이론과 경험의 바탕을 두고 이해하기 쉽게 심리적 근원과 해결책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은 책으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간관계에서 빠져나오는 법, 사내 괴롭힘에서 빠져나오는 3가지 시점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무엇이 평범한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만드는가? 나의 화를 다스리고 화내는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내 몸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책. 은근히 따돌리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법. 욱하는 감정을 단번에 누그러뜨리기. 집단 괴롭힘에 대응하는 매뉴얼. 공격하고자 하는 심리를 초반에 무너뜨리기. 분노 사회에서 살아남기. 나는 어떨 때 화가 나는가? 화내는 상대를 이기는 심리적이고 실질적인 무기. 학교 친구, 교사와 학생, 동호회, 직장, 연인, 부모와 가족, 이웃 등 누군가 괴롭히거나 공격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급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있다. 평범한 사람도 어떤 계기로 인해 화와 분노를 일으키며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행동을 할 수 있다.
심리적 이론에 근거해서 평범한 사람을 돌변하게 만드는 5가지 마음의 버릇과 12가지 분노의 근원을 통해 공격하는 심리를 파헤치고 공격하고자 하는 상대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방법부터 공격을 가하는 상대에게 반격하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한다. 화가 끓어오를 때 필요한 이것.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 남보다 앞서고 싶어서 조급하다. 노력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화가 치민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를 지나치게 몰아붙인다. 인간관계를 맺기 힘든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한다. 연인이 자상할 때도 있지만 부담스럽다. 스티브 잡스는 왜 사이코패스로 불렸을까? 수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한 직원을 대놓고 비난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한번 찍힌 직원은 견디다 못해 회사를 떠나고 제품 출시일에 맞춰 완벽한 제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매몰차게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 사람 사이코패스 아냐 라고 말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다. 이런 면만을 보면 영락없는 사이코패스의 성향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두고 진짜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특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화와 분노가 폭발해서 그러한 행동을 보인 것이다. 사실상 진짜 사이코패스는 전체 인구의 1%가 채 되지 않는 데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뇌의 이상에 의해 공감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일상에서 흔히 만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고 직장에서 갑질을 하고 따돌림이나 험담을 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한 해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교제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신고되는 건수는 거의 1만 건에 육박하고 그 수는 매해 급증하는 추세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학교폭력은 상대가 자살을 하기에 이를 정도로 몰아붙이고 교제폭력은 상대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 모든 것이 사이코패스의 짓일까? 그렇지는 않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동료나 친구,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을 심각할 정도로 괴롭힐 수 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면 누구나 유사 사이코패스라고 할 만한 인격이 발현될 수 있고 이것을 진짜 사이코패스와 구별해서 느슨한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느슨한 사이코패스는 또다시 2가지 패턴으로 나뉜다. 사소한 계기로 분노가 표출되지만 어느 정도 이성적 컨트롤이 가능해서 비교적 다루기 쉬운 얕고 느슨한 사이코패스. 주위 사람은 물론이고 자신도 망칠 정도의 매우 강한 분노가 표출되어 컨트롤이 불가능한 깊고 느슨한 사이코패스다. 상대를 공격하는 성향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 사실상 인간은 끊임없이 상대를 공격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공격이 친구, 가족, 동료 등으로 점점 더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를 돌고래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온순한 바다동물로 평화롭게 무리를 지어 사는 돌고래의 세계에서도 왕따가 있다. 단지 종족 보존을 위해 약한 개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고래나 약한 돌고래를 집단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장난치고 놀다가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스트레스다. 온순하게만 보이는 돌고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노를 폭발하며 동료 돌고래를 잔혹하게 공격하듯이 선한 보통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 돌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이유로 분노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그 불편한 심리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화라는 어둡고 불편한 심리를 마주하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마음은 빙산과 같아서 그 부피의 7분의 1만이 물 위에 떠 있다. 그렇기에 인간은 무의식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분노와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다. 억압된 감정과 욕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 묻혀 있다가 더 강력한 분노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분노를 폭발시키는 무의식적인 동기, 즉 평범한 사람을 느슨한 사이코패스로 돌변시키는 5가지 마음의 버릇이 있다.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의 버릇을 가진 사람은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고마워하지도 않다니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분노한다. 노력하고 싶다는 마음의 버릇을 가진 사람은 얘는 잘해보겠다는 마음이 없어서 짜증나. 공부든 운동이든 진지하게 열심히 해볼 생각은 없나? 라고 분노한다. 빨리 하고 싶다는 마음의 버릇을 가진 사람은 이 녀석은 굶떠서 재수없어. 친구들 시간을 뺏는 놈은 혼나야 해 라고 분노한다. 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의 버릇을 가진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반격해야 하는 거 아냐? 늘 그런 태도이니까 우습게 보는 거야. 라고 분노한다. 완벽해지고 싶다는 마음의 버릇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싶지 않나? 패배자 같으니라고 하며 분노한다. 이처럼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마음의 버릇이 방해를 받았을 때 분노를 표출하고 심한 경우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다. 이 분노의 스위치와 결합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의식 속 더욱 깊은 곳에 숨어있는 12가지 분노의 근원이다. 5가지 분노의 스위치와 12가지 분노의 근원을 알게 되면 분노의 실체를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누구도 공격받을 이유가 없다.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폭언이나 폭력 등 직접적인 것도 있고, 말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기도 하고, 가스라이팅으로 상대를 조종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리해서 배제하는 집단 따돌림도 있다. 더 교묘하게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이기도 한다. 공격의 방식이 어떻든 공통점은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되지만 어느새 일상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삶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고래 세계에도 왕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돌고래는 영리하고 사랑스러우며 다정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를 지어 헤엄치는 모습은 평화로움 그 자체이며 왕따와는 애초에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돌고래나 약한 돌고래를 집단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놀이개처럼 장난치고 놀다가 죽이거나 그 시체까지 희롱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리 속에 사는 새끼 돌고래조차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행동이 자행되는 이유는 놀랍게도 단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게 마련인 적자생존처럼 약한 개체를 배제하고 강한 개체만으로 무리를 유지하려는 필연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돌고래가 왜 이런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나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체중 대비 뇌의 비율이 인간 다음으로 큰 돌고래는 무리를 지어 살면서 초음파를 사용하여 동료끼리 의사소통을 하고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지능이 높으며 고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가정이나 직장, 학교와 같은 작은 무리 내에서 일상을 영위하며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동족을 공격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인간과 닮았습니다. 인간은 유사 이래로 전쟁부터 일상적인 다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동족을 공격하고 상처를 입혀 죽음에 이르게 해왔습니다. 이 책은 사람은 왜 사람을 공격하는가에 주목하여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거론되는 말 중에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양심이나 죄책감이 결여된 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단순히 흉악한 범죄를 일으키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무섭지만 소설이나 영화 속에나 나오는 존재 아냐? 내 주변에는 사이코패스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우리 가까이에 존재할 뿐 아니라 때로는 누구나 사이코패스와 같은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것은 당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온순하게만 보이는 돌고래가 스트레스로 잔악함을 드러내듯이 선량한 보통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위험인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흉악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원래 위험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드물 것입니다. 모두 입을 모아 평소에 조용한 사람 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뜻밖의 실수로 사람을 공격했을지라도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비록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평생 후회와 죄의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는 여러분 자신도 포함됩니다. 잠재된 사이코패스로부터 가까운 지인이나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화를 끌어올리는 12가지 금지요. 우선 12가지 분노의 근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가지 분노의 근원은 존재, 대인관계, 성장, 건강, 성공 및 수행, 생각 및 감정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존재와 관련된 분노의 근원. 존재하지 마라. 자신은 살아서는 안 되고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분노입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너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다 등의 말을 듣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이런 분노를 품게 됩니다. 존재를 금지하는 메시지는 특히 강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너 자신을 부정하라. 너는 가치가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받으면 나를 부정하는 분노가 생깁니다. 오빠는 뛰어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며 남과 비교당하거나 싫은 아들, 딸을 원했어와 같은 말을 들으면 자신이 가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심지어 자신의 성별을 부정하는 일도 생깁니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분노의 근원. 친하게 지내지 마라. 자신은 외톨이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분노를 느낍니다. 저 아이와 놀면 멍청해진다 등과 같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인간관계를 부정하거나 부모와 정서적 교류가 없을 때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소속되지 마라. 낯을 가리는 아이라며 부모가 앞장서서 자녀의 교류를 막거나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며 특별한 취급을 해서 사회에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사교성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장과 관련된 분노의 근원. 성장하지 마라. 너는 못한다, 아직 무리다 등 과보호나 제재를 받으면 자신은 성장할 수 없고 잘 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노후를 돌보도록 과도하게 요구한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처럼 굴지 마라. 자신도 어린데 언니니까 할 수 있지?
등과 같이 어른스러운 모습을 지나치게 요구받거나 돌보는 역할을 부여받으면 아이다움이나 천진난만함을 거부하고 항상 어른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분노의 근원. 건강하지 마라. 사실이 아니더라도 자신은 몸이 약하고 곧병에 걸릴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병이 나거나 다쳤을 때 부모가 평소보다 잘해주면 아픈 게 금방 낫는다는 메시지가 무의식 속에 새겨집니다. 성공 및 수행과 관련된 분노의 근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부모에게 위험하니까 하지 마. 그런 건 하면 안 돼 등의 말을 계속 들으면 아이의 무의식 속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주입됩니다. 이런 분노의 근원이 있으면 예정대로 일을 해내지 못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인간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성공하지 마라.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라 등과 같은 부모의 엄격한 교육으로 인해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시간을 투여해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잘 되지 않는다, 잘 될 리가 없다는 확신이 강해서 좀처럼 도전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지 마라. 부모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계속 지적당하거나 다른 아이와 비교당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서 시험 당일이나 업무상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생각 및 감정과 관련된 분노의 근원. 생각하지 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온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 방식을 모방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면 화부터 냅니다. 복잡한 일이 생기면 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할 수 없다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느끼지 마라.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울지 마라는 말을 자주 들었거나 짜증을 내면 혼났던 경험으로 인해 감정이 생겨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의식 속 분노의 근원은 자라면서 어느새 몸에 배듯이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쩌다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잘못되어서 아이가 느슨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학대하거나 너 따위 필요 없다 등과 같은 폭언을 일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 상냥하게 보살펴주거나 위험한 것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려고 꾸짖는 것은 부모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부모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간에게는 분노의 근원을 습득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화를 누그러뜨리는 마음의 버릇. 얕고 느슨한 사이코패스로 바꾸는 스위치인 5가지 마음의 버릇이나 깊고 느슨한 사이코패스로 바꾸는 스위치인 12가지 분노의 근원은 언제 어떻게 습득되는 걸까요? 12가지 분노의 근원은 유아기부터 5세 정도 아주 이른 시기에, 5가지 마음의 버릇은 그보다 늦은 5세에서 12세 정도에 습득합니다. 이 시기의 주위 어른들 대부분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의식에 새겨집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 의식에 침투한 버릇으로 인해 평생을 휘둘릴 수도 있으니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마음의 버릇과 분노의 근원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자면, 마음의 버릇은 분노의 근원에서 비롯되는 강한 분노를 약화하는 숨은 성질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강한 분노의 근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느낄 때마다 매번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한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의 버릇이 발동해 분노의 근원에서 비롯되는 강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 속 분노의 근원에서 기인하는 더 강한 분노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마음의 버릇이 방파제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의 근원인 생각하지 마라와 마음의 버릇인 노력하고 싶다를 지닌 사람이라면, 노력하고 있다면 생각해도 괜찮다, 노력하고 있을 때는 생각하지 마라에서 기인하는 분노를 느끼지 않아도 좋다며 강한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분노를 잠재우는 마음의 버릇. 이제 더 깊은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의 근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된 분노가 어떤 일을 계기로 터져 나와 더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 깊고 느슨한 사이코패스를 깨우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분노의 근원은 유아기부터 5세 무렵까지 몸에 밴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는 아무래도 양육자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분노의 근원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부터 살아남으려고 몸에 익힌 이른바 마음의 서바이벌 기술입니다.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범죄나 유명인의 갑작스런 자살 등도 이런 분노의 근원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분노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면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도 사형에 처해지려고 했다. 살인을 저지른 범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범인의 진심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충동은 자신과 타인을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근원에서 비롯된 깊고 느슨한 사이코패스의 스위치가 켜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가 그대로 타포타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자신과 타인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기 위해 방파제 역할을 하는 마음의 버릇이 전면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분노의 근원이 어떤 마음의 버릇으로 드러나는가를 함께 생각해. 화로부터 멀어지는 심리적 습관. 인간은 원래 공격하며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이러한 본능을 인지하고 공격의 종류와 대처 방법을 아는 것이 결국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바탕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느슨한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사람의 심리를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사용한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는 사이코패스와 유사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슨한 사이코패스는 성장 과정에서 몸에 배는 것으로 무의식의 얕은 곳에서 공격성이 나타나는 얕고 느슨한 사이코패스와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공격성이 나타나는 깊고 느슨한 사이코패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괴로운 상황이라면 우선 공격하는 사람이 어떤 유형의 공격을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반격할 때는 드라마 삼각형의 위치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대처해 나갑니다. 집을 지을 때는 먼저 설계도를 그립니다. 전쟁 중이라면 지도를 앞에 두고 전략을 짭니다. 마찬가지로 느슨한 사이코패스로 돌변한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도 삼각형을 그려 작전을 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삼각형이 반격을 위한 작전도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공격을 하는지를 파악한 후 반격하려면 충분한 준비와 작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공격으로 괴롭다면 먼저 희생자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생자의 위치가 고착화되고 나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결국 비극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희생자의 위치에서 벗어나려면 상대가 어떤 마음의 버릇과 분노의 근원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판별하고 충분히 준비한 후에 반격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왜 사람은 누군가를 공격하는가와 공격을 받았더라도 반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결코 공격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인간이 공격하며 살아가는 동물이라면 그것을 막거나 빠져나가는 것이 공격하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상대의 공격에 올바르게 반격하여 자신을 지키고 자신도 모르게 남을 공격하는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면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불편한 상황이나 심리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감정과 에너지 소모가 훨씬 적기 때문이다. 웬만한 공격은 참고 견디다 보면 멈추리라 생각하고 가까운 관계에서는 공격을 애정 표현과 착각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공격하는 상대에게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내가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공격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행동이다. 얕고 느슨한 사이코패스의 경우 간단한 말 한마디나 행동으로도 공격하고자 하는 심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나 깊고 느슨한 사이코패스의 경우 좀 더 강력한 대응과 지원자가 필요하다. 상대가 어떤 마음의 버릇과 분노의 근원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판별하고 충분히 준비한 후에 반격한다면 나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결국 자신을 지키는 주인공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 파멸을 향해 엑셀을 밟도록 내모는 무의식적인 동기나 명령을 심리학 용어로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드라이버는 간단히 말하면 성장 과정에서 습득한 마음의 버릇입니다. 즉, 마음의 버릇에서 비롯된 강한 감정이 사람을 느슨한 사이코패스로 돌변시키는 스위치의 정체입니다. 불같이 화내는 사람은 이런 일에 화도 안 나나? 냉정하군이라고 생각하고 평온한 사람은 이런 사소한 일로 화를 내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로는 태어나던 사람이 어떤 일에는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5가지 마음의 버릇이나 12가지 분노의 근원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어느 한쪽에게 매달리는 것은 서로의 신뢰와 존경으로 이루어진 감정이 아니라 거짓된 애정입니다. 그러니 오래가지 않아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끝날 때 사느냐 죽느냐의 험악한 사태로 발전하기까지 합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느끼거나 어디를 가도 나는 미움받는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혹은 뭔가 이유를 대서 자신이 소속된 곳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소속되지 말라는 분노의 근원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소속되지 말라는 분노의 근원에 빠진 사람은 학교와 직장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거듭된 공격과 애정 표현의 반복으로 감정 기복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냥 느끼지 말고 당하기만 하자라며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사람과는 헤어져라고 다그쳐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감정이 마비되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락과 건전한 몰입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해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버릇과 분노의 근원은 그저 착각이나 편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망상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은 마음의 버릇이나 분노의 근원의 노예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